첫 번째는 고객 관리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략만 있고 전술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전략은 큰 그림이에요. 전술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전략이에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전략은 고객 만족이에요.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얘가 전술입니다. 대부분은 전략만 얘기하죠. 매니저들도 고객을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 근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고객 만족은 뭐야? 어떻게 해야 고객 만족을 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물 보내기 혹은 땡큐 카드 보내기, 안부 연락하기, 이런 것들이 실제 전술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사례입니다. 전략도요, 그냥 전략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범위를 규정을 해야 돼요. 저도 전략은 고객이 필요할 때 응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취하는 전술은 뭐냐? 고객이 전화할 때 전화 잘 받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근데 전술도 고객이 전화할 때 전화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와요. 제가 실제로 하는 거는 고객이 나를 잊지 않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문자 보낼 것이냐. 맨날 상품 문자만 보내면 고객이 싫어하겠죠. 영업만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 문자라든가 인사 문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액션 플랜이 구체적이어야 내가 할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추상적이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뷰하기. 세 번째는 명절이나 생일 때 기프티콘 보내기.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기프티콘 뭘 보낼 것이냐. 처음부터 비싼 걸 보내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내는 거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4,500원짜리 보내고, 케이크는 아무한테나 보내지 않아요. 조금 더 고급 고객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초반에는 의욕이 넘쳐요. 의욕만 넘치면은 지속이 안 됩니다. 모든 액션 플랜은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한두 번 한다라고 해서 고객 감동 절대 받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액션 플랜은요, 너무 많은 게 좋지 않아요. 의욕이 앞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개 이내로 설정한 다음에 그것이 잘 되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주로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씩 늘어난 겁니다. 제 예시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연락하면 전화를 꼭 받습니다. 부재 중일 때는 반드시 콜백하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전술이에요. 올바른 전략이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전술에 올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고객의 중요도를 잘 알지 못해요. 파레토의 법칙이 있죠. 내 소득의 80%는 고객 20%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소득을 만들어주는 20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실패하는 이유는 고객을 똑같이 대해요. 고객은 왕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우리는 은연중에 등급 분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등급이 첫 등급이 있어요. 매출을 많이 올리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등급 분류를 당하는데, 우리가 설계사 일을 하게 되면은 각자 고객한테 뭔가를 많이 퍼주고 정말 혼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근데 신입일 때는, 관리 고객이 적을 때는 모두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누가 그 상위 20%인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룹 관리가 필요해요. 고객은 크게는 이 세 부분, 계약자가 아닌 사람은 빼고요, 계약한 사람도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 후 일반 고객이에요. 일반 고객은 나한테 계약만 하고 나를 만나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에게 그 상품이 필요해서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고객 관계는 나와 관계를 맺는 계약자입니다. 설계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설계사가 미팅하자라고 요청했을 때 잘 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은 팬이 된 고객이에요. 설계사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설계사가 제안을 했을 때 우호적인 사람이 있어요. 설계사가 제안하면 자꾸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팬이 된 고객은 설계사가 얘기했을 때는 그래 이것도 괜찮겠지, 여력이 되면 하고 싶어, 여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또 미안해해요. 이런 사람들이 팬이 된 고객이에요. 실제로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상위 20 고객에 집중해야 돼요. 상위 20%에 여러분의 시간 60%를 배분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들을 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40%를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들한테 생일날 쿠폰을 보낸다든가
올인원 플랜에 보면은 생일 카드 보내는 강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예요. 20 고객에게 여러분의 60대 시간과 여러분들의 60대 물질을 배분을 해야 돼요. 20%는 직접 찾아가거나, 그리고 선물도 아까 제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주면은 이 사람들은 뭐 3만원, 4만원 케이크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은 동일합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객 데이터를 정보로 활용하지 못해요. 상담 내용은 잘 수집해요. 고객 파일을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상담하면 그런 상담 시트 같은 걸 잘 모아놔요. 그 고객 파일 얼마나 보세요. 다음 상담할 때 그 고객 파일 보시나요? 열심히 그 정보들을 수집해 놓잖아요. 나중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나마 좀 난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잘 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열심히 상담 내용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 파일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고객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려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 관리는요, 앞에서 고객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백엔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작업이 더 많아요. 우리가 1차적인 상담을 했을 때 받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고객 데이터. 그럼 거기에서 정보는 의미가 있는 게 정보예요. 대부분은 데이터를 잘 모아놓지요. 잘 모아놓는데 고객이 별로 없을 때는 고객 파일이 쌓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관리 고객이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보관도 힘들고요, 처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고객 파일로 만들 때 의미 있는 정보로 항상 재가공을 하셔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계사들이 고객 관리 실패하는 건 세 가지예요. 전략만 있고 전술이 없습니다. 액션 플랜이 없어요.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을 못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합니다. 우리도 등급별로 관리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객의 중요도에 따라서 관리를 달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정보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